9차시 머신러닝 비지도 학습 실습 1번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비지도 학습과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데이터 변환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도 학습에서 데이터 전처리 효과와 그리고 차원 축소, 특성 추출, 매니폴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지도 학습과 데이터 전처리 하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야 될 게, 비지도 학습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레이블링이 없이 학습하기 때문에, 즉 입력 데이터로만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비지도 변환과 그 다음에 군집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이 있죠. 자, 그리고 비지도 변화는 데이터를 새롭게 표현해서 사람이나 다른 머신 알고리즘이 원래 데이터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지도 변환이 널리 사용되는 분야는 어떤 특성이 고타온 데이터를 어떤 특성을 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보게 되면은 시각화를 위해 데이터셋을 2차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중에 우리가 지금 목차에 보게 되면 차원 축소 쪽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텍스트 문서에서 특정 주제를 이제 타픽이라 하죠. 타픽을 추출할 때,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비지도 변환이고요. 군집이라는 것은 데이터들 성격들, 특성들을 분류를 하는 그룹으로 만드는 것들을 할 때 군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데이터 전철인데요. 자, 데이터 전처리가 가장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비지도 학습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바르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출력이 되는 건지 확인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레이블이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 평가하는 방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은 데이터 과학자가 데이터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탐색적 분석 단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에 비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데이터를 새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지도 학습보다는 정확도가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메모리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특성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죠. 자, 지금 비지도 학습과 데이터 전철인데요. 자, 미리 먼저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임의의 지금 현재 온본 데이터는 특성을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X축으로는 10과 15, Y축은 1과 10에 있는 데이터들을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도학습에서 배웠던 신경망이나 SVM,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스케일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특성들을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런 특성마다 스케일을 조정해서 데이터를 변경하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 스케일러하고 민맥스 스케일러,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로버스트 스케일러, 네 번째는 정교한 노멀라이즈가 있습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1번에 해당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특성을 평균을 0으로 만들고 분산을 1로 변경해서 모든 특성을 같은 크기로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 최대값을 크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버스터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 특성들이 같은 스케일을 갖게 된다는 통계적 표현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비슷하지만 평균과 분산 대신 우리는 중간값, 아까 4보니까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상치,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많이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러입니다. 자, 모든 데이터 특성이 정확하게 0과 1 사이에 이치하도록 데이터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민맥스 보게 되면 0과 1로 일치를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멀라이즈, 정교화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다른 스케일 조정 기법인데요. 이 방식 같은 경우는 특성 베타의 유클리디안 길이가 1이 되도록 1이 잠깐만요. 이렇게 1이 되도록 데이터 포인트를 투영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일본을 스탠다드 스케일로 사용할 거냐, 민맥스 스케일로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로버스트 스케일로 사용할 거냐, 노멀라이즈 선택할 거냐는 것은 데이터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가지 다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테스트할 경험자,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특성을 네 가지 중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것은 다 해봐야 되고 특정한 하나 다 해봤더니 어떤 게 좋더라. 그걸 해서 선택을 해서 데이터 변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스케일을 조정하는 전처리 메소드인 지금 현재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할 건데요. 민맥스 스케일러. 먼저 우리가 지금 이제 유방암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민맥스 스케일러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것도 학습 데이터와 훈련 테스트 데이터를 나눴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shape,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 560개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트레인 데이터는 426개, 그리고 학습 테스트 데이터는 143개 세트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스칼라로 만들었죠. 엑스트레인, 그러니까 426개를 지금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한 이제 것을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러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엑스트레인을 트랜스폼 시켜서 변환을 시키는 거죠. 이때 변환대 크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엑스트레인이기 때문에 426,30개의 데이터 특성을 지금 현재 변환된 후 크기는 당연히 변환된 거와 전과 후는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 조정 전 원래는 이 값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값이었는데 최소값이 스케일 조정 전 최대값도 이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 후 최소값과 최대값,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민맥스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값들이 0으로 다 대체됐고 최대 값들이 1로 대체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걸 최대값 88.5도 하나 둘 세 번째 최대값은 1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봐보세요. 0.149도 1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분산이 크다라는 거죠. 분산이 상당히 커도 민맥스의 단점이 0과 1로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1000이고 만이어도 1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도학습에서 테스트 세트를 사용하려면은 훈련 세트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가 지금 이제 만약에 훈련과 테스트 세트가 민맥스를 사용했다. 그러면 훈련에서 민맥스 사용하면 테스트 역시 마찬가지로 민맥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요. 자, 지금 예제는 테스트 세트에는 최소값 범위를 사용했을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메이크 블락하고 인식이 데이터 셋을 생성을 합니다. 자, X에다 집어넣고 X에 대해서 지금 현재 테스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있죠. 스필 나누죠. 트레이닝과 X 테스트,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를 나눴죠. 그 다음에 서브 플러스로 지금 현재 일행 3개의 그림을 그릴 건데요. 13 곱하기 13회, 13회 4 정도 사이즈는. 자, 그 다음에 0인 경우에 엑스트레인 0과 1인 경우에 각각 훈련 세트 값과 그 다음에 테스트 0과 1을 각각 분류해서 데이터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민맥스 스칼라로 만들었고 엑스트레인 방금 전에 학습했던 엑스트레인을 피트 조정 함수를 사용해서 피트를 학습한 다음에 방금 전에 엑스트레인 값들을 트랜스폼 시켜서 엑스트레인 스케일러로 변수로 치환을 하죠. 그리고 테스트되는 데이터들을 트랜스폼 시켜서 엑스테스 스케일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봐야 되는 게 스칼라에 지금 엑스트레인만 썼다라는 겁니다. 즉 엑스테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맥스 스칼라를 같이 써서 결과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훈련 데이터 셋만 지금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했고 엑스테스트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엑스트레인 스케일드와 엑스테스 스케일드. 자, 학습 훈련 데이터는 민맥스를 사용했고, 엑스테스 스케일드는 민맥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각각 결과들을 봤을 때, 자,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실제적으로 동그라미는 훈련 세트고, 빨간색, 삼각형은 테스트 셋입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조정된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이 화면에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스케일이 조정된 데이터는 일치하죠. 원본 데이터와 스케일 조정 데이터는 원본이 일치됩니다. 원본과. 그러나 잘못된 원본 데이터만 스케일이 되어 있는 값들은 지금 이제 테스트 셋은 지금 현재 원본 데이터들과 일치하지 않죠.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학습 SVC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데이터 전처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데이터 셋을 가지고 SVC 서포트 벡터 머신을 돌려봤는데요. 미리 돌렸다고 합시다. 돌렸는데요. 테스트 세트 정확도가 0.6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이 데이터가 100개면 63개 정도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민맥스 스케일러 0과 1 사이로 스케일을 조정을 했더니 조정을 하고 피트를 조정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95%가 정확도가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주안점이 뭐냐면은 지도 학습뿐만 아니라 비지도 학습에서도 지금 이제 스케일 조정을 하는데요. 대부분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이 데이터가 범위가
큰 경우에는 이런 민맥스 스케일러를 조정을 하게 해서 사용을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SVC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데이터 전처리 효과는 기존 앞에 TP에는 민맥스를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스탠다드 스칼라를 사용했을 때 데이터 SVC 테스트 정확도를 봤을 때 0.97, 그러니까 민맥스보다 스탠다드 스칼라를 사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세트의 정확도가 0.97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피지도 학습을 사용할 때 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이유는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시각화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압축할 때, 그리고 추가적인 처리를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잘 드러나게 표현할 때, 이때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절에서는 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인 주성분 분석인데요. 주성분 분석은 바로 PCA라고 하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데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추출하거나 그 다음에 매니폴드, 그 다음에 차원 축소 이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네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특성 1과 특성 2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들인데 원본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 특성을 봤더니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쪽 기울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넓이 성분 2에 대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중심을 통해서 아래 방향과 화살표 방향 두 개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심점이 아닌 곳에서도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즉 랜덤하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된 이렇게 분산의 방향이라 해서 두 성분, principal compon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본 특성, 이 개수만큼 실제적으로 주성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본 데이터를 지금 현재 X축과 Y축을 나란히 회전을 시켰습니다. 회전을 시켰더니 이런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변환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런 2차원 변환된 데이터들을 두 번째 주성보를 제거을 해서 2차원 값을 뺐더니 이런 1차원적인 값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런 2차원적인 값을 회전을 해서 이런 형태로 다시 보거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PC를 적용을 해서 유방합 데이터셋을 시각화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한 애로 어떤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3전도로 표현을 할 때 두 개의 데이터면은 이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X0, Y0, Y0, X1, Y0, X0, Y0, X1, Y1 이렇게 네 가지 형태, 즉 2의 n개만큼 변수가 두 개면은 n이 개수라면 2의 2승, 즉 4개로 3전도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특성을 3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전도를 표현하기에는 실제 30 곱하기 한 15개 하게 되면은 440개 이상 정도에 대한 3전도를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려면은 너무나 힘들고 다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방암 데이터 그 셋 같은 경우는 30개 종류가 있지만 여기 안에 공통적으로 양성과 음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유방암 데이터 셋을 가지고
특성, 크기와 빈도, 악성, 양성을 표현했는데요. 결과는 우리 지금 TP 발표 자료는 없고요. 제가 별도로 만든 게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방금 전에 자, 이 소스를 그대로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수많은 각각 30개에 대한 30개 이런 30개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양성과 음성에 대해서 관계도를 화면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성과 민 레디우스 이런 특성이 있다면은 양성과 악성과 양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들은 상당히 판별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요. 겹쳐 있는 경우에는 판별하기가 더더욱 힘들겠죠. 그러나 잠깐만요. 좀 이런 부분, 워스트 컨케이브 포인트나 이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좀 양성 워스트 에리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악성과 양성을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소스 지금 이제 15, 15개 이행 이 열이죠. 이 열로 피그 사이즈 10과 20으로 해서 서브 플러스로 현재 레인지 30 각각 특성별로 지금 현재 화면으로 바이너리 차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발표 자료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 방금 전에 봤던,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 이런 특성 간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상호작용이 클래스와, 그러니까 악성이냐, 양성이냐, 이런 클래스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전혀 실제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PCA를 사용해서 주요 상호작용을 찾아낼 수 있어서 더 나은 그림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음 TP부터 실제적으로 PCA를 적용을 해서 유방암 데이터셋을 시각화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PCA를 사용하기 전에 자, PCA를 사용하기 전에 일단은 불러오겠죠. 그리고 스탠다드 스칼라를 이용해서 각 특성의 분산이 1이 되도록 데이터 스케일, 데이터 전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PCA 변화를 학습을 한 다음에요. PCA 변화 컴포넌트 두 개로 악성과 양성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객체를 이제 PCA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X 스케일드 방금 전에 스칼라 스케일드 됐던 것을 피트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X 스케일 트랜스폼 시켜서 X PCA로 만든 다음에 각각 표준 편차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원본 데이터와 지금 축소된 데이터에 대한 사이즈가 바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성분 피그 사이즈 8 곱하기 8에 0과 1, 0은 양성이고요. 1은 음성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성분, 두 번째 주성분에 대해서 양성과 음성으로 화면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양성은 지금 현재 붉은 세모 모양이고 악성은 지금 동그라미 파란색이죠. 파란색 동그라미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양성보다는 악성에 대한 분포가 상당히 넓게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A 단점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의 두 측을 해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성분, 첫 번째 주성분, 두 번째 이 주성분에 대한 원본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원본 데이터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응하는 여러 특성들이
조합된 형태인데요. 이런 그 조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뒤에 보게 되면 다음 TP 보게 되면은 컴포넌트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주 성분이 PCA에 대한 결과가 컴포넌트의 모든 결과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 컴포넌트는 주성분 하나씩 나타내기도 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정렬이 됩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정렬이 되어 있고 맨 처음 주성분이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과값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매쇼로 해서 이제 이 값을 히트, 이 각각 값들을 어, 시각화해서 나온 결과를 보는 화면과 같이 이런 주성분과 첫 번째 주성분, 두 번째 주성분을 각각 값 크기에 따라서 그림의 밝기를 표현하는 정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애에서는 비지도 학습 실습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습보다는 실제적으로 데이터 결과를 보고 결과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정의도 당연히 우리가 개요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데이터 전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했던 것은 PCA 방법, 유방암 데이터셋을 가지고 PCA 차원 축소로 가지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실은 이 수업 시간에 25분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발표 자료에, PT 자료에 지금 현재 하지 않았던 고유 얼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이젠 페이스락에서 특성을 추출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샘플이 있다면은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9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